KH바텍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8%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WCAI 회전율 82.7%가 상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전에 KH 필룩스를 분석을 했는데 KH 필룩스도 재고 회전율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까지 났거든요. 이런 경우는 결국은 그 판매 가격을 못 올려가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도 아마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름이 KH라서 KH그룹으로 인식을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를 천천히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7.8%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51.4%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11.1%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를 줄였다는 얘기죠. 매출액은 늘었는데, 여기에 봐서라도 그러면 판매 가격을 올리고 원재료 가격보다는 판매 가격을 더 올렸다, 이렇게도 이제 인식을 해볼 수 있겠죠. 매출 총액이 한 16%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가 근데 너무 많이 또 32%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8.7%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판매 관리비가 좀 방대하게 나갔다. 어떤 낭비 요인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KH가 거기 그 주석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금호의 전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금호 이렇게 되는데, 그게 금호그룹과 또 같은 건지 어떤 건지 그것도 좀 불분명해요. 금호아시아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금호그룹은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도 이름이 틀리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 KH 이 바텍은 그 구미 쪽에 그 본사가 있는 거로 되어 있고, 공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 정밀 다이캐스팅 전문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 알루미늄, 아연,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휴대폰 그 케이스 같은 거를 그 다이캐스팅으로 찍어내는, 저도 그 다이캐스팅 이런 거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쇠 같은 거로 해서는 안 되고 가벼운 알루미늄 이런 거로 좀 많이 해야 휴대폰도 좀 가벼워지고 그런 게 되겠죠. 스루프트 회계상으로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0.1%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거로 봐서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또는 상품 매입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스루프 환산 재고는 34.2%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랬습니다. 스루프 쪽에서는 감소는 좀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지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5.9% 증가했고, 그러나 스루풋율은 1.5% 하락을 했어요.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비용은 12.2%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46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보다 8%가 감소했습니다. 거기다가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거의 2억 원 정도 적게 이익이 난 것입니다. 역시 이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했다는 추론의 표현을 원재료 가격 인상률보다 판매 가격이 낮게 인상되었다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다는 점.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가 4억 9,20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평가충 손실 금액이 너무 커요. 12억 원으로. 아마 이런 제품들이 불량률이 많아서 그런 건지, 평가를 그렇게 했다는 게 모델 아웃이 돼서 그런 건지,
이 금액이 평가 그 충당금 증가액이 별거 그 평가 손실액이 되는 건데 한 13억 원 그 충당금 가지고 있던 게 9억 9,300만 원으로 줄었다 그러면 12억 원어치만큼 그 손실로 떨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사건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이 영업 이익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쳤겠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A 재고자산의 변동, 원재료 사용, 상품의 판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판매라고 나와 있으면은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 상품은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34.4% 금액은 줄어들었는데 비율로는 15.5% 하락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15.5% 증가했는데 가공 비율이 변동폭이 너무나 큽니다. 혹시 생산 공정에 큰 변화도 동반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도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재 비용은 결국 생산 재료비의 차이이기도 하고 또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하고도 일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상품은 뺐기 때문에 그거를 빼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도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단계까지 수치적으로만 맞았다고 투명성 검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마지막 남은 게 또 있습니다. 그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요. 운영비용으로서 급여 인건비가 97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53.8%나 크게 증가했어요. 직원 수는 11명이 증가를 했고 규모에 비해서는 10%만 증가시켜도 7명뿐이 안 되는데 4명이나 더 더 증가했으니까 한 15% 정도 정인원이 증가한 거죠. 그리고 3개월까지의 평균 임금이 1억 2천이에요. 그러면 연말까지 하는 1억 5천이면은 이건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임금 수준인데 이거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원 수가 지금 적절하게 제대로 파악해서 된 거냐. 이익도 별로 그렇게 안 나는데 임금을 그렇게 높게 주냐. 이런 생각이 좀 나는 거죠. 기타 비용은 그래도 줄였거든요. 기타 비용은 46.5%나 줄이면서 인건비만 이렇게 33% 가까이 인상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게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거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이 좀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비합리적으로 이 비용들이 나타나니까 괜한 의구심을 사게 되는 거죠.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회전율이 7.5회전으로 크게 상승했어요. 그런데 슬픈율은 하락했죠. 그러면 이제 부직하게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반증을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 추론이 성립이 됩니다.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1, 2차 원재료 가격 상승 추론과는 또 모순이 되는 거죠. 1, 2차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는 추론이 나오는데 이런 또 모순이 나온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그러는데 1, 2차 추론에서처럼 28.1%가 알루미늄 합금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개한 것 중에서 마그네슘 다이캐스팅도 있고 아연 다이캐스팅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가격은 다 제시를 안 했는데 알루미늄 합금만 얘기했다는 게 이게 주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 상승률은 이 압박률이 16.8% 봤는데 제품 가격을 그럼 얼마나 올렸냐 그러면은 이게 영업 비밀이라고 해서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수치는 맞췄다 하더라도 최종 이 관문인 경영평가 지표에서 이 역방향 언밸런스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 저의 그 가정은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000원짜리 변호사 입장에서 이게 그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KH 그 필룩스하고 재고 회전율은 상승했고 스루프율은 하락을 했어요. 그럼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이 반증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 하락과 제품 판매 가격이 인하가 되어야 되는데 데이터는 모순이 되고 판매가는 또 거기다가 확인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반증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증거로서 저는 찾아가지고 이 투명성 법정에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얘기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제출하시오. 사실은 그걸 증거를 확보해 가지고 이제 투명성 법정에 제가 제출을 해서 변호를 해야 되는 건데 알 방법이 없죠. 저한테 뭐 의뢰가 온 것도 아니고 변호사 의뢰가 온 것도 아니고 비율을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비율을 1,000원짜리 변호사 입장에서. 그리고 상품이 그 재고가 많잖아요. 상품의 매입 단가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상하게 두 회사가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다이캐스팅 업체하고 조명 회사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논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상하죠? 이게 참 이상하네요.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3분기까지 실적을 가지고 원가회계 개념으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250 한 9억 원 정도 하면은 한 60억 원 정도 그 이익이 나는 것으로 영업이익이 요거를 단품 납품 거래라고 해서 뭐 하나에 2만 5천 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한 6,798원이 남는다. 왜 그러냐? 재고가 250%나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3분기까지 250%가 증가해 가지고 연말까지 이거 계속 요 추세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노력을 안 해도 이익이 충분히 나니까 이렇게 되는데 25,000원에 그냥 판매가 확정됐는데 재고를 그 250%를 또 줄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거의 반 정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원가회계의 모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가회계는 이 암을 유발하는 그런 화학 제품, 케미칼 제품과 비율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스루포 회계를 제시를 하는 거죠. 스루포 개념으로서 해보면은 2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5,000원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익을 더 내보자고 한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6.2% 증분을 시킨다면 10회전 할 수 있습니다. 10회전을 하게 되면은 매출은 100만원 단위로 다시 환원해서 얘기하면은 280억 정도 해가지고 76억 정도 이익이 날 것이다. 그러면은 매출은 250억으로 확정해 놓고 재고가 줄어들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영업이익 변동 없습니다. 250억 했을 때 예상 영업이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은 26억 원 범위 내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탄착군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주가는 11,900원이나 아주 대폭 떨어졌네요. 참, 이름이 KH라서 그런지, 남들은 이게, 배상윤 씨의 KH가 아닌 것 같은데, 덩달아서, 피해를 보는 것 같은, 여기 경영성과는 좀 매우 그래도 이게 상승을 한 거거든요. 재고회전도 오르고, 잘 한 건데, 좀 개피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개인 남광희 씨가 13.9%, 김종숙 씨가 8.9%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9.22%.
이렇게 그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뭐 KH라는 이름 때문에 KH 바테까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은 그 KH에 대해서는 이름이 같다고 해서 다 분석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 쌍방울 그룹 쪽에서는 상장된 기업은 제가 6군데인가 다 해봤는데 뺑뺑뺑 도는 식으로 그 지분 소유를 가지고서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사가지고 장악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고, 이런 그룹이라는 이름을 크게 해가지고 아마 이 문어발식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돌려서 규모를 키우는 그런 방식으로 이 쌍방울 그룹이나 이 KH 그룹이나 똑같이 형님 아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게 기업을 키운 것 같습니다. 만약 영화 드라마라고 그러면은 왕년에 지하에 있던 이 조폭 세력들이 기업화 조폭으로 변해가는 거로 이미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많이 비유를 했죠. 그런 비유 영화가 나올 때는 현실적으로 그런 데가 있으니까 작가들이 그런 걸 써가지고 또 드라마를 많이 썼겠죠. 신세계라든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세계 재밌게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